이번에 마련된 맹자 심화라 하는 것은 지난날 경문 위주로 강의했던 교양 강좌를 이어서 더욱 심화한 강의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한 심화라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에서는 맹자 경문을 위주로 함은 물론이려니와 이에 관련된 맹자 집주 및 기타 자료를 참고로 종합하여 편성된 강의 교재를 중심으로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날에는 다소 초보자의 입장에서 기초 지식만 있으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마련된 강의라고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심화된 강의는 그러한 교양 강좌의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하여 맹자의 전문적인 강의에 접근하는 것이 심화 강의의 목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 맹자를 접하신 분들에게는 다소 너무나 생경하거나 너무나 많은 자료에 의하여 지리한 감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처하는 방법은, 만약에 이 강의를 심도 있게 청취하고 싶고 또 맹자를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다면 이를 반복적으로 연습하거나 아니면 탑재된 자료를 예습하면서 여기에 임하셔야 원만한 강의를 청취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심화 강의의 의의가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맹자의 심화 강의가 전문적인 강의로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다소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마지막 방법으로는 반복적으로 듣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경학이라 하는 것은 모든 경학이 다 일반적으로 그러하듯이 어떠한 개념의 틀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청취하시고 시청하시다 보면 그 반복적인 개념이 파악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뒤이어서 맹자라고 하는 분이 어떠한 성인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맹자에 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맹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에 관하여 우리는 가장 간단하게 집약해서 설명드린다면, 맹자의 말씀으로 맹자는 뭐라고 말했던가? 소원은 학공자라 해서 나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공자를 배운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나의 소원은 공자를 배운 데 있다라는 말 속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맹자가 그토록 소원했던 공자는 어떤 인물인가? 공자라 하는 분은 바로 요순 이후로부터 전래되어 온 유학의 도통을 집대성하신 분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요순으로부터 전승되어 온 유학의 정통을 몸소 모두 정리하신 대성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을 정신적인 모토로 하여 맹자는 학문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공맹이라고 일컬으듯이 바로 공자의 도를 전승한 맹자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맹자의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을 살펴봐야 할 부분은 맹자의 죽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맹자가 죽음으로 해서 공자로부터 전승되어 온 도통은
전국시대 말에 맹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일시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의 도통은 어디로 전해지는가? 거의 1300년이라는 유관 세월을 흘러서 북송시대에 이르러 정명도 정의천 선생이 나오시면서 맹자의 도통은 전승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맹자의 죽음이라 하는 것은 바로 1300년이라고 하는 공백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자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4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관하여서는 원문으로 보면서 부연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맹자께서는 바로 전국 마렵에 해당되시는 BC 372년에서 289년까지의 당시의 나이로서는 상당한 장수를 누리신 84세까지 누리셨던 것입니다. 자, 맹자의 그 훌륭한 점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바로 맹자라는 책에서 실려 있는 전편 주제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맹자는 소원이 공자를 배우는 것이라는 하는 의미는 바로 이 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순으로부터 하운주 3대의 도를 바로 요순으로부터 하운주 3대의 도를 계술이라는 술자는 전승했다고 이을술자 뜻인 것입니다. 그러한 도를 이어서 공자께서 남기신 가르침을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밝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맹자는 바로 여기에 공자를 배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공자께서는 바로 당우 3대의 도를 집대성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집대성한 도를 전승해서 공자께서 가르침을 남기셨던 그 부분을 다시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자께서 남기셨던 그 가르침이라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바로 다음 맹자의 4가지의 의미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첫째, 성선설을 밝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호연지기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단을 물리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왕도 정치를 숭상하고 패도 정치를 경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공자의 가르침이 발전된 것입니다. 자, 이 4가지가 맹자께서 예전 성인이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을 밝힌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4가지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는 2개로 나누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성선설과 호연지기를 함양해야 한다라는 것은 바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인간의 본질을 바로 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이라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수행에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을 밝혀서 우리의 수행의 목표가 어디 있는가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맹자는 바로 성선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질을 밝혀서 그 인간의 본성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과 아울러서 호연직이라고 하는 예전에 일찍이 말하지 않았던 사람은 이념적으로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몸에 가지고 있는 기운도 함양해야 한다라는 이런 인간의 본질을 통하여 개인의 수행을 지향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명명덕과 신민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문제는 개인적 수행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벽이단과 천왕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사회적 문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단을 물리친다라는 것은 사회적 질서를 바로잡겠다라고 천명한 것입니다. 이단이 아닌 공자의 가르침을 정통으로 삼아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벽이단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 이단은 바로 양주 목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 철학에 있어서는 왕도 정치를 드높이고 폐업을 경시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시대에 바로 필요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온통 세계가, 중국의 세계가 전란으로 휩싸인 속에서 패도에 의한 전쟁을 종식시키고 중국 전하의 평화를 위하여 왕도 정치를 숭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맹자의 주된 사상은 바로 수행과 사회의 질서의 안녕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맹자의 훌륭한 수행의 학문과 정치 철학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맹자는 당 전국시하야 맹자는 전국시대를 당해가지고 이 전국이라 하는 것은 칠국쟁융이라고 해서 당시 연제초 조이한 진이라는 7강대 국가가 온통 싸움에 휘말린 시대이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열강의 전쟁의 시대라 해서 전국시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전란의 속에서 민교화 세미와 인심함이기라 성인의 교화가 쇠퇴하면 바로 공자의 가르침이 쇠퇴하면서 모든 민심이라 하는 것은 이 이단에 빠지거나 공리설에 빠져 있음을 안타까운 마음에서 맹자의 학문은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전국시대에 가르침과 모든 사람들의 마음들이 이런 이단과 바로 공리에 빠졌다라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이것을 개선하고자 어시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발명 공자지하 가사 그래서 공자의 학문을 밝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공자의 학문이라 하는 것을 어떻게 밝혔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공자의 학문을 밝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구체적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성선으로 벽이단하고 바로 공자의 가르침인 성품의 선하다라는 그 의의로서 이단을 물리쳤고 바로 이런 학술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로 보면 이 왕도로 출공리하여 바로 요순 3대의 왕도 정치로서 공리설, 오패에 관한 이런 폐업에 관한 공리설을 바로 추방하여 가지고 진즉 고어 열국제후하고 조정에 나아가면 열국 제후들에게 바로 이러한 왕도 정치와 성선에 의한 어진 정치를 펼치도록 정치 철학을 피력했고, 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맹자는 어떠하셨느냐. 자, 이제는 도를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퇴적, 물러나와서는 여 금문 만장 공손추지 도로 반복 논변하되
바로 이 금문이라고 하는 것은 금문제자라 하는 것인데 직접 문화에 찾아가서 수업한 제자들을 금문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스승의 문화에 찾아가서 공부한 이러기 때문에 맹자의 문화에서 직접적으로 공부했던 만장과 공손추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반복적으로 성선설과 벽의당과 왕도정치와 공리의 잘못된 점을 논변하였지만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인이라는 두 글자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인의에 의하여 성선설이 이루어지고 성선설을 바탕으로 이단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이 인의를 바탕으로 한 성선에 의하여 왕도정치는 구현되고 이에 상대적으로 패도정치는 배척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공자께서 바로 이 맹자께서 당시를 바로 그 당시의 시대의 암울한 시대상을 걱정하는 지성인으로서 매 공자의 학문을 밝혀서 이와 같은 네 가지 성선설로서 이단을 배격하고 왕도정치로 패도정치를 추방하는 이런 도를 실제로 그 당시에는 비록 크게 행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지휘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긴 하나 바로 맹자는 살아 생전에는 도를 행하지 못했지만 맹자 사후의 그 가르침은 이 비어 천하 후세라 이미 천하 후세에까지 널리 입혀지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한 맹자의 가르침을 전승해서 명도 이천이 나오고 주자가 나오고 그러면서 다시 도통지전이 계승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맹자의 가치를 전반적으로 평가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 한퇴지였던 것입니다. 그러고 한퇴지가 말하기를 구간성인지 도자는 성인의 도를 살펴보려고 추구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성인의 도가 무엇인가를 탐구하고 관찰해보고 싶은,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필자 맹자시라 하니라 이건 반드시 맹자로부터 배워가는 것이 순서일 거라고. 바로 여기에 관련된 말은 강희 황제의 일강사서회의라고 하는 맹자 부분에서 가져온 부분인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사람의 맹자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호순척이라고 하는 사람 말에 의하면 공자지 후의 심도 성인지 도자는 아마 공자 사후에 당연히 정자도 있고 자사도 있지만 그래도 공자의 도를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을 손꼽는다면 역시 맹자를 손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뭐냐? 왜 공자의 도를 깊이 알았다라고 우리는 평가하느냐? 그것은 이 시덕조라고 하는 사람 말에 맹자에게 큰 공로 네 가지라는 측면을 보면 바로 이 네 가지를 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공자를 알지 못하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맹자를 대변하는 네 가지의 훌륭한 점인 것입니다. 첫 번째가 도성선이라 해서 사람의 성품은 선하다라고 도자는 말할 도자, 성선을 말씀하신 것, 이게 맹자의 큰 공로 가운데 하나이고, 두 번째
호연지기를 밝혔다라는 것이 두 번째 공로이고, 양묵을 배격하여 이단을 배격했다라는 것이 세 번째 맹자의 큰 공로이시고, 바로 춘추시대의 오패를 물리치고 하은주 3대의 도를 존숭했다라는 그 점이 바로 전국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에서 사망의 도를, 사망의 도인 왕도정치이자 어진정치를 존숭했다라는 거, 이거 이 맹자로서의 큰 공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사자는 바로 이 네 가지의 맹자의 훌륭한 공덕은 발공시지소 미담이요, 공자께서도 일찍이 말씀하지 않으셨던 부분을 밝히셨던 것이고, 여기에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이 글을 쓴 이유는 공자가 몰랐다라고 한 게 아닌 것입니다. 공자께서 성선과 호연지기와 이단을 배격하는 것과 왕도 정치를 존숭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하신 부분도 있지만 맹자처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바는 없었던 것입니다. 성품이 선하다는 의로는 말했지만 성선이라고까지는 말씀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의 몸도 귀중한 것이라 말했지만 호연지기라고 하고 이렇게 뚜렷이 말씀하신 바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자는 알고 계시지만 말씀하지 않으신 부분을 맹자가 밝혀가지고 술 육경지 불제하여 우리 그 이전에 육경에도 기록되지 않은 부분까지를 맹자의 서술하여서, 다시 말하면 예전 성인께서 말씀하지 못하셨던 부분들을 여기에 맹자라는 책에 서술하여 알사설의 행유하고, 사설이라는 것은 삿된 말이라 하는 것은 이단의 사설을, 행유라고 하는 것은 한 시대에 횡행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행유는 횡행으로 보시면, 자, 이단이 그 당시에 횡행했던 이단의 사설을 바로 막아서 배격하고, 바로 이런 잘못을 배격함으로 해서 뭘 열어줬느냐, 개인심의 방치라 바야흐로 치성한 그런 욕심의 세계 속에서 아름다운 인간의 양심을 열어준 그 공로가 있다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맹자의 큰 공로 네 가지는 바로 알사설의 횡유하고 개인심의 방치라고 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바로 맹자의 도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결부될 수 있을까가 말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상에서 이 살펴본 바와 같이 오호라, 요순지도는, 요순의 도라 하는 것은 자공자로, 공자로부터 공자의 바로 다음 제자인, 바로 직전 제자인 증자에게 전수됐고, 증자는 이것을 다시 공자의 손자 자사에게 전수했고, 자사는 다시 이것을 맹자에게 전수하였고, 맹자 듣기 전 연후에 맹자는 바로 요순의 도, 공자로부터 전해온 요순의 도를 얻은 이후에, 이 말은 공자에게 도가 맹자에게 전수되는 그 결과에 의하여 공자의 도는 더욱더 높아졌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 단계에 있었던 증자와 자사의 도 역시도 맹자에 의하여 더욱더 더 돋보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다면 맹자의 도통 전수라 하는 것은 공자를 높여줬을 뿐만 아니라 증자 자산은 물론이요 요순의 도까지 밝혀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맹자의 도통지전에 대한 공로는 바로 뭘 가지고 있느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요순의 도로부터 증자 자사까지 말한 것은 이건 모두 다 과거의 성인인 것입니다. 과거의 성인에게 이러한 공덕이 있었을 뿐 아니라 미래라고 하는 후세의 도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소의 발명사인 개호후세자 지시무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맹자는 이런 과거의 성인의 도통을 전승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의 모든 도리를 밝혀주고 후세의 사람들을 깨우쳐줬던 소위 부부는 지시무라 지극히 심오하다라고 평가하여 마땅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맹자의 죽음과 맹자의 도통과 관련된 것입니다. 맹자의 도통이라 하는 것은 바로 과거의 성인들을 더욱 돋보이게 밝혀주었고 뿐만 아니라 과거와 후세에 있어서도 바로 당시의 사람들이나 후세의 도통지 전을 밝혀줬다라는 의미 속에서 그 무엇보다도 맹자는 그야말로 개왕성 계례학이 된 것입니다. 지나가신 성인의 모든 도통을 계승해서 계례학, 미래의 학자들의 학통을 열어주신 분이라는 측면에서 맹자의 공덕은 참으로 위대하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맹자의 중요성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제3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부분은 다음 강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